이 이야기는 인천 만수동에 사는 한 자매가 2013년 8월에 겪었던 이야기다. 실제 귀신 이야기 중에 이런 현상은 거의 없는데 좀 특이한 이야기다. 미진과 미정 자매는 3살 차이인데 그때 겪었던 일 때문에 지금 사는 상동으로 이사 올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미진 씨가 살던 곳은 1976년에 산을 깎아 조성된 빌라 주택 단지였다. 그런데 그 산의 일부는 공동묘지였고 도시계획에 의해 택지로 조성되었던 것이다. 공동묘지 때문이었는지 간간히 귀신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곤 했던 곳이다. 자매는 그 동네 빌라 3층에 살고 있었다. 2013년 그때 동생 미정 씨는 고3 여름방학을 보내는 중이었고 언니 미진 씨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 부모님도 맞벌이를 해서 그날도 출근한 상태였다. 동생 미정 씨는 조용한 집에서 공부를 하다가 더운 날씨에 잠깐 낮잠을 잤다. 1시간 정도 잔 듯한데 알람 소리에 깨어나 배가 출출해서 라면이라도 끓일 요량으로 부엌으로 갔다. 미정 씨는 냄비에 물을 붓고 가스레인지를 켜려고 고개를 숙였다. 그때 목덜미에 숨소리가 느껴질 정도로 가까운 등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돌아보니 언니였다. 그런데 지금 몇 시인가? 문득 미정 씨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지금 4시인데 언니가 집에 있는 것이다. 들어오는 기척도 없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 문제였다. 지금 이 시간에 언니가 집에 있을 리 없었다. 분명히 오전부터 자신 혼자만 있었다. 미정 씨는 등줄기로 소름이 쫙 돋으며 머리카락이 쭈뼛 섰다. 내가 지금 누구랑 말한 거지? 가스레인지를 켜다 말고 미정 씨는 슬그머니 뒤를 돌아봤다. 부엌과 현관 사이에 놓인 냉장고 뒤쪽에서 언니가 살짝 얼굴을 내밀었다. 언니는 어딘지 어색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그런데 얼굴은 분명 언니인데 느낌은 전혀 아니었다. 냉장고 뒤에 나타난 언니 얼굴은 투명할 정도로 창백했다. 미정 씨는 얼어붙은 듯이 제자리에 서서 겨우 말을 했다. 누구세요? 목소리가 덜덜 떨려 나왔다. 그 순간 마치 연기가 사라지듯 바로 눈앞에서 언니 모습이 사라져버렸다. 처음에는 자신이 무엇을 본지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던 미정 씨는 몇 초 후에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한참을 멍하게 앉아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린 미정 씨는 자기 방으로 후다닥 뛰어 들어갔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급하게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너무 무서워서 울음이 쏟아졌다. 아까 일이 무섭기도 했지만 혹시나 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그게 더 무서웠기 때문이다. 언니가 전화를 받자 계속 언니만 부르던 미정씨는 언니가 다독여주는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방금 자신이 겪은 일을 두서없이 얘기했다. 미정아, 지금 갈게. 바깥에 나가지 말고 그 자리에 꼼짝 말고 있어. 미진 씨는 겨우겨우 동생을 진정시키고 조퇴를 한 뒤 집으로 달려왔다. 그런데 빌라 2층 계단을 올라서자 집 현관문 앞 첫 번째 계단에 동생 미정이가 쪼그려 앉아 있었다. 미진 씨는 미정이가 집 안에 있기 무서워 밖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미진 씨 혼자 집으로 들어왔다. 집으로 들어온 미진 씨는 서둘러 부엌이며 거실이며 안방을 둘러봤다. 이상하거나 달라진 점은 전혀 없었다. 애가 고 3이라서 스트레스 때문에 헛것을 봤나. 미진 씨는 동생 방문을 열며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동생 방 침대에는 8월 한여름인데도 누군가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다. 누구지? 누가 왔나? 동생은 현관 앞 계단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동생은 아니었다. 미진 씨는 누구지 하며 별 생각 없이 이불을 들추었다. 그 순간 미진 씨는 한 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았다. 침대에는 동생 미정이가 웅크린 채로 잠들어 있었다. 그럼 아까 계단에서 봤던 미정이는 누구며 그리고 이 미정이는 또 누구일까? 미진 씨는 본능적으로 동생을 깨우려다가 멈췄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정신없이 두근거리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들렸다. 미진 씨는 거실로 뛰쳐나와 아빠한테 전화를 했다. 방금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말했지만 아빠는 별로 믿는 것 같지 않았다. 급하게 서두르는 미진 씨와 달리 아빠는 느긋한 목소리로 금방 들어갈 테니까 동생과 함께 있으라는 말뿐이었다. 전화를 끄는 미진 씨는 살금살금 기어가 현관문 렌즈 구멍으로 바깥을 살펴보았다. 아까 동생이 앉아있던 내려가는 정면 계단 척칸에는 아무도 없었다.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비어 있었다. 미진 씨는 소리나지 않게 살며시 문을 열고 빼꼼히 바깥을 살펴봤다. 내려가는 계단이나 올라가는 계단 끝에까지는 아무도 없었다. 뭐지? 내가 잘못 봤나? 안심이 든 미진 씨는 문 바깥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그런데 그때 문짝 뒤에서 흰 손이
슬그머니 나오더니 열린 문짝을 잡고 바깥으로 당기는 것이다. 깜짝 놀란 미진 씨는 있는 힘을 다해 현관 문짝을 잡아당겨 현관문을 닫았다. 그러자 현관문을 잡고 있던 손가락이 모두 닫힌 문틀에 끼고 말았다. 현관문 안쪽에서 보면 4개의 손가락만 집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미진 씨는 후다닥 현관문 걸쇠를 걸었다. 그리고 부들부들 떨면서 현관 문틀에 끼인 채로 문짝에 붙어있는 손가락 4개를 쳐다봤다. 그런데 문틀에 끼어 있으면 손가락이 이미 모두 부러지거나 잘렸을 텐데 그 손가락들은 마치 물이 빠져나가듯 문틀 사이로 미끄러져서 스르르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미진 씨는 쓰러졌고 귓가에는 어떤 여자의 흐느끼는 울음소리만 들려왔다.